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어느 정도일까? 오늘 가장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일단 무디스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는데 무려 108년 만이라고 하네요. 왜냐? 네,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하향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두 차례 지금 다른 신평사에서 등급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지위 등급을 잃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 좀 많은 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이것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이 얘기 가지고 거의, 왜 저희는 주말이 없는 겁니까? 맨날 이런 뉴스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답답한 모습들인데,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장 초반에는 잘 버티는 듯 했다가, 약간 코스피 기준으로는 단기 지지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추세에 대한 지지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려감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들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현 선물 모두 다 매도세로 돌았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나스닥 선물은 1%대 하락세로 보이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달러와 금리의 방향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 두 차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기조가 아닐 것 같아요. 달러 약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지위나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안전자산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금리가 시간 외로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사봐야 오히려 환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매수를 안 해. 오히려 있는 거 줄여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달러 약세로 간다. 그러면 과거 패턴보다는 좀 다른 모습들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얼만큼 안정이 되느냐가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위치상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옵션 만기도 무시할 정도로 이제 강하게 미국 시장이 또 탄력을 받고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이번 주 월화수 정도까지는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한 여파나 그리고 또 매크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지금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따지면 다시 매수해야지 추세만 지금까지 강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지라고 보기에는 네. 이것저것 좀 생각할 게 많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변동성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없으셨던 분들은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현금 비중 없이 그냥 막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좀 갖고 변동성 커지는 부분들을 좀 대비하자. 네네.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달러가 약세로 간다. 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미국 주가도 약하고 환차손도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은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였다가 굳이 지금 여기서 1,400원대 밑에서는 환전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그 위쪽으로 갔었을 때 환전해서 차라리 원화를 갖고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잘못하게 되면 미국 주식 폭 좀 더 키워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와 환율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은 여전히 적어도 이번 주 월화수는 챙겨보자. 주중에는 좀 챙겨보자. 라는 쪽으로 저점 매수는 일단 그쪽에 신경 쓰는 것보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관리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와서 월요일부터 상당히 좀 곤욕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리스크 관리 필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두 차례 때와는 지금 다릅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2011년에 이제 S&P하고 네. 2023년에 피치에서 한번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때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요인들로 있다. 뭐 맨 처음에 가장 충격이 컸던 거는 처음에 S&P가 2011년도에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그때는 뭐 지수가 6%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럽의 재정 위기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미국도 재정이 어쩌고 하면서 또 맞물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충격이 예. 좀 컸었고 2023년도에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했을 때는 네. 그래도 예고가 좀 됐었었고 거기다가 지금 그거보다는 좀 한 2%대 하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네, 네. 이번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디스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강도로 보게 되면 좀 적게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그때와 지금이 좀 차이가 그러니까 그 두 차례와 지금 무디스의 흐름은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팔은 아니로 굽는다라고 볼 수 있었던 쪽들인데 그게 아닌 걸로 지금 중립을 지켜야겠죠. 아무리 뭐 미국계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프라임이 아니라 한 단계 다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위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과거에 보던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강세가 유지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취약한 모습들 쪽에 대한 우려감들은 남아있지 않나. 한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판단하는 게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예. 금리 인하 압박 더 넣을까요? 그러면? 더 나온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은요. 지금 입장 쪽에서 실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조건 금리를 하락해서 뭔가의 변화를 가져간다는 쪽들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수급적인 변화까지 좀 꼬여 있다 보니까 더 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뭐 금리 인하 하라고 한다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매크로 지표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랑 금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정을 좀 해봐야 될까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달러가 어디까지 밀릴까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라인 설정을 조금 필요할까요? 이거 오면은 진짜 위험하다, 시장. 네. 그런 것보다 위험이란 것보다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00대 부근에서 인덱스 기준으로 100대 부근에서 계속 좀 그러니까 지지하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네. 실패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기회에 혹시나 100대 이탈에서 좀 폭이 얼마큼 벌어지는지 이걸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지권은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4.5, 4.6대 여기 라인들이 돌파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네, 네.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걸 기초로 해서 모기지 금리 책정되죠. 자동차 할부 금융 책정되죠. 이런 네. 내구재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보게 되면 경제 활동 쪽에서 좀 큰 것들 이쪽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와 그리고 또 매크로적인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들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지금까지 잘 막고 있었는데 이게 그 라인들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가버리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들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좀 여파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잡겠느냐.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지금 관건이죠.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되겠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정책들, 관세 정책과 모든 걸 다 뒤집겠다. 이런 쪽으로 나와야 그나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나마. 네. 그럴 가능성은 또 크지 않잖아요. 그렇게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 USA가 재현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낙폭을 또 한 20분, 30분 정도 갑자기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여의치가 않은데요. 일단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데 섹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진짜 대세가 재생에너지 쪽인데 오늘도 강세가 이어집니다. 이 연속성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에너지 쪽들 쉬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일요일 날 또 대선 토론회 거기서 또 강조를 하셨던 어떻게 지금 분배보다 성장을 더 강조를 약간 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게 되면 일단 가장 처음에 AI 나왔고요. 거기다가 그를 위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들 쭉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전략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차세대 전략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했다고 보게 되면 네. 이쪽에 대해서 봤었을 때 그럼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 특히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럼 AI를 키우겠다 그러면 우리도 데이터 센터가 확충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들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관련된 쪽에서 계속 강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도 더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또 그러니까 에너지만 가지고 신재생으로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도 예전처럼 뭐 탈원전이 아니라 같이 보강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원전에 대해서는 비선호는 확실하게 의지가 나오던데요. 네, 나오긴 네, 하지만 네. 그렇다고 버리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기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수가 약간 모멘텀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은 어디를 보냐면은 해외 쪽이죠. 아. 해외 쪽에서는 한국의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한국을 배제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아마 투 트랙의 신재생과 원자력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이쪽이 대안이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몰고 가느냐 네. 가격 부담이 좀 큽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 상승폭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약간 단기 추세 안쪽으로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아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요즘 또 가장 많이 부각받죠. 네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펀드멘탈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주가가 그동안에 좀 약간 투기적인 매매까지 같이 가세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추격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죠. 어차피 에너지 쪽들이 커진다 그러면 전력기기 쪽들이 당연히 그 파톤을 이어받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뭐 당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전력기기 쪽들도 이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도 주가는 잘 가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툭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은 다시 지지권 받기 되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또 시장에서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ESS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에 대한 변화를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종목들 한중 NCS가 가장 먼저 강했던 모습인데 오늘 지금 일단은 밀리죠. 네, 이쪽들 그리고 또 신성 S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강했다가도 또 단기 저항 맞고 또 밀리는 모습들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쪽이고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그나마 강요 메리트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관련된 종목들이고 잘 버티네요. 지금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추세 흐름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금 본다 ESS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쪽 이쪽을 더 같이 챙기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트랙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소외된 감이 있었잖아요, 원전이. 근데 네. 해외 수출 모멘텀을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납득이 가실 것 같고 눌림목 쪽을 공략해야 되나 아니면 대장주를 봐야 되나? 네, 원전의 탑픽에 대한 조언을 조금 주신다면요. 원전은 네. 뭐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서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따라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지지권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약 한 32,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확인하는 거 보고 그 다음을 대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BHI 많이 보시죠? 지금 그것도 거의 이격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벌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실었기 때문에 기대감 높다는 쪽인데 이런 쪽에서 쫓아가봐야 마찬가지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보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단기 평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 평선과 추세 쪽으로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 이 안쪽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은 기다렸다가 한 34,000원대 정도 부분까지 들어와서 추세 한쪽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눌렸다가 다시 가는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갖고 계시게 되면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좀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 때 사는 건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원자력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확산돼서 뭐 우진이나 뭐 또 이제 보성 파워텍 이런 쪽으로까지 가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장 쪽에 강한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과거처럼 종목들로 확산으로 나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의 뭐니 해도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히어로 주식이잖아요. 지금 목표가 업사이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하방병동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 멘트만 주신다면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약간 횡보했었을 때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서 나왔던 지지권 쪽에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게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또 이걸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거래도 약간 변화가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 매수한 자리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확인을 한다 그러면 약간 요 정도쯤 되겠죠. 가격대로 보게 되면 한 36,000원대 중반대 정도쯤까지 보시고 그 정도에서 지금 흐름들을 찾아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자리를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얘기 나오니까 또 궁금한 게 증권주가 어닝하고 뭐 정책 실적까지 지금 3박자 다 갖추고 있고 건설주도 보면은 현대건설 같은 게 또 52주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네. 증권과 건설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대표님 의견은요? 네, 이쪽은 중기적으로 올해 계속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 먼저 보게 되면은 건설의 대표 주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건설의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는 좀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는 새 정부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또 부양책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건설주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근데 건설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이나 DL, ENC 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수와 관련된 원자력 쪽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관심이 높은 부분들 이게 네. 반영되는 건설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가 맞기 때문에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현대건설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추세 맞춰가는 것들 계속 또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증권입니다. 근데 증권주는 계속 지금까지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주가 조정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게다가 올랐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삼성증권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추세 움직이다가 약간 좀 묵직해지는 모습들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때 혹시나 한 지금 관점 쪽에서 약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 부분까지 이제 지지권이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밀린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봐도 될 만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미국 주식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 좋았고 네. 올해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네. 열심히 매매하시잖아요, 다들. 8시부터 이제 막 일찍 깨서 매매하시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확 늘었더라고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게 예. 되면 가장 큰 수혜는 누구겠느냐. 물론 넥스트레이드랑 그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기준은 여전히 증권주 쪽에서는 수혜가 높겠다. 거기다 주주가치까지도 계속 반영된다. 또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게 되면 6%대 넘는 종목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눌렸을 때 사보자라는 관점적으로 증권주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선 신고가 많이 나가지고 탑픽 없이 그냥 대형주 위주로 해서 그냥 쭉 나열해서 보면 될까요? 증권주는? 이왕이면 배당 좀 주고요. 배당 많은 네, 쪽. 배당 좀 네. 주고 거기다가 또 주주가치 환원 정책 하는 회사들 이제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없는 게 네. 뭐 삼성도 그렇겠지만 미래에셋 또 NH 뭐 이런 정도쯤이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것 같고 또 배당을 분리 배당하겠다라는 네, 쪽들이 네, 네. 대신증권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 대형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조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략적인 부분에 저희 많이 참고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